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XR 제품이 발표됐죠. 그래서 일단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지금 전면에는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커버가 고무 재질의 커버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보면 이렇게 받침대 형태로 뭔가를 주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받침대 형태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품 자체가 거의 처음 나오는 군이다 보니까 책상에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침대를 하나씩 주는 듯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보면 그렇죠. 외장형 배터리가 있고요. 이렇게 천이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 있네. 지금 보이시는 이게 여기 이 전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용 케이블이에요. 이 둥근 쪽은 본체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반대쪽에 이 두꺼운 C타입 부분은 여기에 체결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꽂히나 한번 확인해보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뭐 딸깍 그런 것도 없이 꽂히고요. 냅두고 여기 보이는 이거는 45W 충전기고 야, 진짜 오랜만에 충전기가 들어갔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다란, 보통은 1m짜리 넣어주는데 한 2m는 되어 보이는 되게 긴 케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서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 이마 쿠션 쪽에다가 붙이는 일종의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아래쪽에 보이는 이 빛을 차단하는 마그넷 장치인 것 같은데 자석이 있어갖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갤럭시 XR을 착용해서 체험을 해볼 텐데요. 특히 이 갤럭시 XR을 만든 삼성, 퀄컴, 구글의 영원한 숙적 애플 비전 프로와 함께 비교를 한다면 더 자극적인 영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외부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인 모습은요, 비전 프로와 혹은 퀘스트 프로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마 쿠션 부분에 앞서 보여드린 액세서리로 이렇게 두상에 맞춰갖고 두께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 배터리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반대편으로 돌려보면은 터치패드가 있어서 이렇게 두 번 탁탁 치면 패스스루나 몰입형 환경이 변환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후면 쿠션이랑 다이얼 같은 게 달려 있어서 퀘스트 프로를 참고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M2 비전 프로 기준으로 솔로니트가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보이는 걸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후면까지 고정된 형태의 갤럭시 XR의 경우에는 이 후면부에 대한 액세서리 확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마네킹에 이거를 착용을 시켜보면 이 기기는 이마와 뒤통수 쪽으로 무게가 분산되는 구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광대 쪽이 짓눌리는 비전 프로 솔로니트 형태보다는 훨씬 개선된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단의 빗음을 막아주는 가리개 역시 자석 형태라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이 부분이 되게 성의 없이 이렇게 검은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지거나 하면 빛이 이 사이로 팍 들어오는 경향이 있던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형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퀘스트 3 같은 경우도 이 코 부분 높이 디자인이 서양인에 맞춰졌는지 기본 제품을 쓰면 아래 빗음이 심해서 이렇게 흑어환기처럼 서드파티 제품을 써야 했는데 이 갤럭시 XR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탈부착도 아주 간편한 데다 저의 낮은 코로 들어오는 빛도 잘 막아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전면부 보면은 고해상도 패스스루 카메라가 2개가 있고 핸드 트래킹을 위한 카메라가 하나, 둘, 셋, 4개의 아래쪽까지 해서 이렇게 총 6개가 있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심도 센서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상단 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금속재 알루미늄으로 비전 프로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구멍은 발열 해소를 위한 구멍이고요. 여기 보이는 버튼은 상단 버튼이고 반대편에는 볼륨 버튼이 있는데요. 비전 프로와 달리 얘는 소리가 안 나지만 얘는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양쪽에 보이는 거는 스피커이고 여기 보이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개발자용 C타입 포트가 보입니다. 이걸 뭐 테스트를 하거나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용도로서 이 포트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뒤집어 보면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비전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확실히 크기는 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보면은 4K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 기본 주사율은 72Hz이지만 M마다 60에서 90Hz까지 주사율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M2 칩이 달린 구형 기준으로 90에서 95Hz였고 M5 칩이 달린 최신 버전 비전 프로의 경우에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아쉬우면서도 가격 생각하면 당연한 걸 알 수 있겠죠. 렌즈 같은 경우에 비전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은 더 동그란 형태의 렌즈가 들어가 있고 시력 교정 처방 렌즈를 위한 가이드가 장착돼 있는 것도 되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스펙시트에 따르면은 시야각이 수평 109대 수직 100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붙여서 내리면 바로 전원 온입니다. 전원이 부팅되는 동안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요 무게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최대한 경량화한 티가 납니다. 주로 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알루미늄과 유리를 사용하는 비전 프로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급감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더 오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협을 잘한 꽤 합리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XR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전 프로와 그리고 퀘스트 기기들과 비슷한 UI UX를 보여주겠습니다.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홈 화면의 모습이나 몰입 환경은 비전 프로와 거의 유사하고요. 터치패드를 이렇게 탁탁 쳐서 몰입형 환경으로 바꾸는 건 퀘스트와 비슷하죠. 또한 입력 방식, 예를 들어서 홈 화면을 여는 기본적인 제스처 역시 앞선 두 기기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이런 입력 방식을 하나만 택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작 방식은 핸드 트래킹인데요. 창을 잡고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끄고 켜는 과정이 모두 가능하며 비전 프로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집어 제어하는 입력 방식도 지원을 해뒀습니다. 특히 이때는 마치 비전 프로처럼 상체 아래에 편히 손을 두고 창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마우스, 키보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XR의 기본 입력 값인 핸드 트래킹의 경우 초기 제품을 고려해도 그 정밀도는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안경을 낀 상태에서 이 제품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선 추적이 돼야만 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 기기는 손만으로도 입력이 가능한 옵션이 있으니까 굳이 처방 도스 렌즈까지 끼지 않고도 그냥 이대로 얼굴을 집어넣으면 눈앞에 화면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화질의 문제도 있고 렌즈가 여기에 닿을 경우에 손상 우려가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옵션이 있기는 하다. 그게 어딥니까? 넘어가서 그런데 사실 이 갤럭시 XR에는 이 모든 방식을 씹어먹는 궁극의 명령 입력 수단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AI예요. 갤럭시 XR은 처음부터 AI, 특히 구글 제미나이의 결합에 기반한 기기이고 따라서 기기 내 대부분의 입력 명령이 제미나이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플의 비전 프로에선 절대로 불가능한 입력 방식이에요. 특히 비전 프로는 카메라와 관련된 API가 자사의 인공지능인 시리에조차 막혀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 AI에게 물어볼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XR은 패스스루 상태에서 제미나이에게 화면 공유를 열어주기만 하면 곧바로 답변을 해주고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앱과 앱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번거로운 검색어 입력도 제미나이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비전 프로의 경우 입력 작업을 하려면 여전히 컴퓨팅 작업, 그러니까 키보드랑 마우스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갤럭시 XR은 제미나이를 통해 아예 다른 차원의 컴퓨팅 입력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이런 식의 AI 개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는데 못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하거든요. 애플 비전 프로에 비해서 이 AI 부분에서는 갤럭시 XR이 처음부터 확실히 우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출력 경험, 뭐 디스플레이나 사운드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 일단 이런 장비에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는 시야각의 경우 갤럭시 XR의 시야각이 비전 프로에 비해서는 더 넓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비전 프로의 경우 착용하는 라이트 실의 두께가 얇을수록, 그러니까 눈이 렌즈 쪽에 붙으면 붙을수록 넓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야각을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점을 다 고려하더라도 수직 시야각,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여지는 시야는 갤럭시 XR 쪽이 더 탁 트이는 느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좋냐면, 네, 아이돌 가수 공연 감상할 때 진짜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앱은 네이버에서 만든 치지직 XR 앱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치지직 측에서 자체적으로 촬영한 공연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카메라에 제대로 된 색감을 입혀서 결과물의 입체감이나 현장감이 진짜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수직 시야각이 넓으니까 공간감도 좋고요. 보는 내내 진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영상을 봤었는데, 확실히 이쪽 분야에서,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나 공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 장비의 잠재력이 진짜 엄청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체험해본 앱 중에서 이 치지직 XR 앱이 가장 미래나 방향성이 돋보이는 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넘어가서 아쉬운 부분 이야기를 좀 하면은 바로 패스스루 부분 화질인데요. 비전 프로와 비교하면 갤럭시 XR의 디스플레이 픽셀 밀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 프로에 비해 화질이 약간 더 떨어진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놓고 보면 갤럭시 XR 쪽이 더 밝게 보이긴 해도 더 현실적이지 않은 보정된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또한 영상 감상 시 단독으로 보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비전 프로와 비교하면 어딘지 모르게 약간 떨어진 느낌을 받는데, 특히 돌비 비전이 적용된 영화를 감상할 경우에는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갤럭시 XR의 또 다른 단점은 초기 설정에서 IPD,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기를 처음 착용하면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렌즈를 눈 앞에 이렇게 배치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실제 눈이 입체감을 느끼기에 딱 맞는 그 부분보다는 살짝 더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렌즈 간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양쪽에 시야각이 보여서 시야각이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운데 벌어진 렌즈 부분에 검은색 줄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현상을 완화하려면 기기를 이렇게 똑바로 착용하지 않고 약간 기울여서 착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눈도 아프고요, 이마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착용 후 타 기기에 비해서 눈이 아프다라는 평가가 좀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비가 IPD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출력의 경우 비전 프로와 비교하면 스피커의 크기 자체가 약간 더 작음 그리고 얇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내어줍니다. 특히 공간 음향에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소리를 뽑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실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이 갤럭시 XR은 상당히, 그것도 비전 프로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일단 앞서 소개해드린 치지직 앱도 그렇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지원하는 게 진짜 너무 사기입니다. 일단 이걸 딱 쓰고 볼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위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비전 프로는 유튜브 정식 앱조차 없는 반면 여긴 유튜브 앱을 들어가면 딱 XR 경험에 맞춘 영상들이 쭈르륵 모여 뜨거든요. 이 중에는 2D로 찍었지만 3D로 자동 변환된 영상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영상들이 준 입체감이 생각보다 훌륭한 편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런 VR 관련 헤드셋들 중에서 오직 갤럭시 XR에서만 공식 앱이 지원됩니다. 게다가 쿠팡 플레이 등 한국인에게 맞춘 콘텐츠들도 이 플랫폼에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연동성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윈도우 PC와의 궁합이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존 안드로이드 앱을 대부분 설치해서 평면 형태로 실행할 수 있고요. XR 전용 콘텐츠도 곧바로 깔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당겨받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해서 전화를 바로 XR상에서 받아 통화도 가능합니다. PC와의 연동성 역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갤럭시 노트북이 있다면 PC 연결 기능을 활용해서 곧바로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갤럭시 노트북이 없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버추얼 데스크톱 같은 앱, 비싸긴 한데 그걸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PC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그 화면을 충분히 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해상도 때문에 다른 장비 대비 주는 만족감이 아주 큰 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퀘스트 3 같은 장비의 경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2K여도 현실적 모니터처럼 약간 떨어뜨려서 약간 멀리 디스플레이에 띄우게 되면은 그 디스플레이의 픽셀 해상도는 Full HD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당초 4K 해상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 고해상도의 2K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현실 모니터의 픽셀 수와 똑같이 맞춰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연 속도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런 버추얼 데스크톱 디스플레이 앱의 경우 무선 와이파이 신호를 통해서 PC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주고받는데 갤럭시 XR의 경우 와이파이 7 연결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지연 시간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와이파이 6 이 공유기로도 투모니터 영상 편집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현재 PC, VR 게임 관련해서는 일단 버추얼 데스크톱 기준 하프라이프 알리스가 실행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컨트롤러가 없어요. 아직 삼성 정품 컨트롤러는 구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여건이 된다면 다시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문한 갤럭시 SR 컨트롤러가 도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33만원짜리 컨트롤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쓸모가 있는지, 경쟁사 기기 대비 얼마나 유용을 보여주는지 리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품을 좀 체험을 해보고 자세한 결과를 다음 주 정도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이게 오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와버렸네요. 어둠 속에 눈뜬 밤 저 달빛은 날